똑같은 데서 또 틀리네. 해도 왜 이렇게 안 느는 것 같지? 소리도 조절을 해보는데 소리가 예쁘지 않게 들리네. 피아노를 꾸준히 연습하고 있는데도 실력이 잘 안 느는 느낌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없는 시간 쪼개서 30분, 1시간 연습하고는 있는데 막상 쳐보면 계속 같은 부분에서 막히고 틀리고 연습할 때는 되는 것 같다가 다음날 되면 다시 제자리인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대부분의 성인분들이 비슷하게 연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쳐보다가 틀리는 부분을 한 3-4번 반복해서 고쳐보고 그 다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끝까지 속도 올리면서 무한 반복하시는 그런 형태. 이런 연습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방식 자체가 틀린 연습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력이 늘기도 해요. 그리고 분명히 꾸준히만 한다면 연습이 되고 실력도 늘긴 합니다. 하지만요, 연습의 대부분이 이런 형식으로 진행된다면 실력이 잘 쌓이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1시간만 연습을 해도 곡이 잘 정리되고 손도 편해지고 소리도 예뻐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수강생분들 중에는 왜 그렇게 선생님께서 이 연습을 강조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연습을 하셨고 어떻게 연습을 했길래 이렇게 본인도 성장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그분들이 이렇게 정말 효과를 봤던 연습 방법은 바로 느린 연습인데요. 오늘은 확실하게 실력이 쌓이는 이 느린 연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오늘 영상 제대로 보신다면 그간 습관처럼 했던 연습이 정말 이제는 실력으로 쌓이는 연습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느린 연습은 왜 필요한 걸까요? 처음에 이걸 잘못 이해하고 그냥 속도만 줄여놓고 아무 생각 없이 느리게만 치게 된다면 연습 효과는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느린 연습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느린 연습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천천히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놓치고 있었던 걸 캐치하기 위해서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냥 쳤을 때는 의식하지 않았던 것들을 의식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 안에 몇 명이 탔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빨리 달리는 자동차에 몇 명이 탔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거의 못 보겠죠.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차량이 10km로 천천히 달리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정말 쉽게 알 수 있겠죠. 심지어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피아노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빠르게 칠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느리게 하면 전부 드러나고 들리게 돼요. 가령 맞게 친다고 생각했던 양손이 정말 하나도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박자가 생각보다 많이 흔들린다든지 또 소리가 자연스럽지 않고 정말 울퉁불퉁하게 조절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을 느린 연습을 통해서 정확하게 듣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린 연습은 가장 먼저는요, 실력을 만드는 연습이라기보다는 문제를 발견하는 연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느린 연습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느린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은 느림의 정도는요,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느낄 때 이 정도면은 여유롭다, 끝까지 갈 수 있다, 또는 아니면 이 정도로 느리게 해도 되나 정도로 연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느린 연습을 할 때 더욱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느린 연습을 할 때는 처음으로는 내가 이 정도로 느리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속도를 정하시고 또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식적으로 하는 연습을 말합니다. 근데 막상 느리게 연습하라고 하면 많이들 그냥 느리게만 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을 시간대로 정말 많이 쓰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당연히 연습할 때도 재미도 하나도 없게 돼요. 그래서 느린 연습을 할 때는 꼭 의식적으로 목적을 정하고 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느린 연습은 양손을 정확하게 맞춰야겠다 라든지 아니면 박자를 흔들리지 않게 의식적으로 신경 쓰면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의식적인 연습이 느린 연습을 하는 진짜 이유고 효과를 제대로 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목적을 두고 천천히 연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런 연습은 작은 구간을 나눠서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피아노 연습이 더 이상 막연한 연습이 아니라 실력이 쌓이는 연습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가 왜 느린 연습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느린 연습이 이래서 좋구나 라는 것도 깨달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느린 연습만 하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연습은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빠르게 치는 연습도 필요하고요. 또 단순 반복으로 익숙해지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느린 연습은 더욱 디테일한 부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죠. 실제로 피아노를 잘 치시는 분들이나 피아니스트들 그리고 전문 연주자분들도 이 느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단순히 빠른 연습만 계속 하신다는 분들은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습을 하실 때 반드시 이 느린 연습을 껴넣고 의식적으로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 느린 연습의 중요성과 어떻게 하면 되는지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이미 알고 계시고 레슨을 받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선생님께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말입니다. 알고 계시거나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의식적으로 내가 이 연습을 하는 목적이 뭐지를 정해보시고 또 이렇게 들리네? 이거에 한번 집중해 봐야겠다 라고 한 번쯤 다시 태도를 바꾸고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차이가 결국 피아노의 실력 차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은 시간을 쏟았을 때 훨씬 더 실력이 많이 쌓일 수 있도록 이 의식적인 느린 연습을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더 즐길 수 있게 되고 그 안에서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피아노 이야기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고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